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진행할 황규진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응용 기본편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아무나 쉽게 따라하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 학습 목표, 인스타그램 활용 필요성,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인스타그램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아무나 쉽게 따라하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는 제목처럼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실제로 오랫동안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자체는 한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진행을 맡은 황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인스타그램 활용 필요성,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인스타그램 운영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말씀드리겠습니다. SNS 활용을 어떻게 이제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제작을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정립을 할 것인지, 인스타그램 운영 전략의 확립에 대해서 학습 목표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인스타그램 활용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SNS 채널은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들이 있지만 SNS 채널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직접 운영을 통한 홍보, 마케팅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후기를 온라인 세상에서 고객들이 우리 대신 올려주면서 바이럴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장치,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객과의 어떤 소통을 위한 CS 역할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실제로 샐러드 가게인데 보시면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도 꽤 많이 있고 네이버 플레이스의 방문자 리뷰 또는 블로그 리뷰 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계정을 열심히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고객들이 알아서 우리의 컨텐츠, 우리의 제품을 올려줄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구에 있는 이제 카페인데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자면 계정 자체에서 올린 게시물은 한 1,300개 정도가 있고요. 카페에서 해시태그로 통한 게시물 수는 전체 한 8,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장님께서 직접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 1,300개를 제외한 몇천 개의 게시물들은 누가 올린 거냐면 고객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또는 어떤 이벤트 때문에 올렸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정의 팔로워가 꼭 많지 않더라도 또는 광고를 돌리거나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고객들이 알아서 올려주는 이 컨텐츠가 많아진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고객들이 우리 가게, 우리 제품, 우리 상품을 알아서 홍보해주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강의를 제가 이렇게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거 때문일 거예요. 인스타그램이 대세이기 때문이죠. 그 인스타그램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7, 8년 전부터 아마 1등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한 번도 1등을 내준 적이 없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그거를 넘어서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0, 30대 여성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채널이라고 알고 있지만 10대도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40대도 3등에서 2등까지 올라왔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난다면 50대도 한 3등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제가 느끼기에는 당분간은 인스타그램이 대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타겟팅에 따라서 인스타그램은 꼭 해야 되는 이제 채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질적인 인스타그램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드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프로필 설정일 것 같습니다. 프로필 설정에서는 인스타그램 아이디 설정, 그다음에 이름 설정, 그리고 프로필에 소개란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맞추는 방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SNS 채널 마찬가지겠지만 이 온라인 세상에서 아이디와 활동명을 통일시켜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나 활동명 설정할 때에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이름이나 별명 또는 콘텐츠 주제를 활용해서 이름을 짓는 게 가장 좋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가 있다면 브랜드 명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브랜드 명을 활용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글로 된 브랜드 명인데 이거를 이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만들려면 영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영어로도 잘 읽힌다면 한글을 그냥 읽는 그대로 하는 경우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활동명을 정할 때는 읽기 쉽고 뜻도 한 번에 알 수 있는 이름과 아이디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SNS 채널을 통일감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좀 활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저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모든 SNS 채널의 활동명과 아이디는 황캡틴입니다. 그래서 어느 채널에 가던 황캡틴이라고 검색하면 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인스타그램 강사다 보니까 인스타캡틴이라고 정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스타그램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하락한다거나 인스타그램이라는 채널이 없어지게 된다면 저의 활동명은 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카테고리로 이름을 지을 때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스타그램 아이디 설정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저의 거의 수강생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두두구스레드 이렇고, 세 번째는 DR, KH, 킴, B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읽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두 번째 분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도화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이크업을 정말 옛날 어려운 말로 하면 도화라고도 한답니다. 두두구스레드는 읽기도 어렵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도화지로 바꿨고, 세 번째 있는 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어떻게 바꿨냐, DR 뒤에 점을 붙이면서 성함에 김결희 선생님이 결자가 들어가서 걸크러쉬가 있는 의사 선생님, 그래서 닥터 결크러쉬, 이렇게 자신의 신분도 나타내면서 자신의 이름도 들어가면서 걸크러쉬한 느낌까지 주는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기 쉽으면서 뜻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아이디로 변경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아이디 말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화면에서 봤을 때 프로필 가장 위쪽에 있는 영어가 인스타그램 아이디고요. 내 프로필 사진 밑에 있는 게 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에 예를 들면 내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똑같은 영어만 넣는다거나 그냥 정말 내 본명만 넣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검색을 할 때 내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검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출됐으면 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네이버에 블로그 쓸 때 처럼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이 이름란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강사가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강사라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강사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제가 나오겠죠. 해시태그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네이버에서 제 계정이 검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정을 했고, 시간이 지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인스타그램 강사라는 키워드를 실제로 검색을 많이 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 자체에서는 그런 거를 분석해주는 툴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이버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 가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스타그램 강사는 한 달에 60건 정도밖에 검색을 안 하는데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는 몇천 건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이만큼 많이 하는 키워드는 인스타그램에서도 검색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인스타그램 강사라는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강사보다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는 키워드가 실제로 해시태그도 많고 게시물도 훨씬 많은, 잡기가 어려운 대형 해시태그인데도 불구하고 이름란에 저 중요한 키워드를 넣었더니 제가 먼저 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지역 기반 무슨 맛집은 우리가 판매하는 가장 중요한 제품, 상품, 그런 이름들을, 중요한 키워드들을 내 이름란에 꼭 넣으셔야 되고요. 우리 브랜드의 한글 이름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우리 브랜드를 아이디를 쳐서 검색하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 거예요. 고객들은 절대 그렇게 검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명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란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 프로필에서 중간쯤에 보면 약간 아래쪽에 하이라이트 밑에 보면 프로필 편집에 들어가서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이름과 사용자 이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름이 아이디예요. 아이디. 사용자 이름은 영어, 숫자, 점, 언더바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바꿀 수는 있지만 이거를 자주 바꾸게 되면 우리 팔로워나 고객들이 헷갈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선정을 했으면 가능하면 요 사용자 이름 아이디는 안 바꾸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자주 바꿀 수는 있지만 이것도 14일에 2회 이런 식으로 못 바꾸기 때문에 바꾸실 때 오탄하지 않게 고민하셔서 잘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란이 있는데, 소개란에는 너무 많은 글을 넣는 것보단 3줄에서 4줄 정도만 넣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이 되게 되면 더보기로 접혀지기 때문에 3줄 또는 4줄을 엔터를 쳐가면서 깔끔하게 단락을 나누시고 이모지를 활용한다거나 계정 태그를 통해서 이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넘어가게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브랜드의 대표인데 내 계정에서 내 브랜드 공식 계정으로 가게끔 유도를 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해시태그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아무 해시태그나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우리 브랜드명 하나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해시태그를 눌렀을 때 우리 브랜드의 컨텐츠 아니면 우리 브랜드의 고객들의 후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 해시태그 하나만 넣으셔서 강조도 되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스타그램 강사,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해서 샵 인스타그램 마케팅, 샵 인스타그램 강사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 그거를 누르게 되면 오히려 이탈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가 샵 홈케팅 이걸 넣으면 저의 컨텐츠도 있지만 제 수강생들의 컨텐츠들이 몇만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의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브랜드의 해시태그 하나만 넣어서 고객들의 후기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컨텐츠를 볼 수 있게끔 유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설정법까지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에는 컨셉이나 톤앤매너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톤앤매너는 뭔지, 톤앤매너는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톤앤매너는 톤, 색, 채도, 명도를 말하고 매너는 방식,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색감, 색상의 분위기, 방향, 표현법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브랜드로서 특정한 메시지를 표현할 때 그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히 유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마케팅 용어로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채널 또는 SNS 이런 걸 운영할 때 전반적인 분위기를 맞춘다. 그래서 뭐 사진, 글쓰기 방식, 아니면 영상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맞추는 것을 일반적으로 톤앤매너를 맞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톤앤매너를 맞추는 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로 가장 쉽게 맞출 수 있는 것은 색감을 통한 톤앤매너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어떤 색감이 있거나 로고 색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로고를 보통 이 프로필에 넣게 될 텐데 그러면 그 프로필에서 보여지는 그런 색감,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보여지는 색감,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줄 정도까지 보여주는 이런 컨텐츠 색감까지 보게 된다면 첫 번째 다니엘 웰링턴이라는 되게 유명한 시계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되게 고급진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감이 전체적으로 그렇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화장품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브랜드는 약간 자연주의적인 느낌이라면 세 번째 브랜드는 핑크색이 어떤 그런 느낌이라서 좀 젊은 여성층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감에 맞춰서 하는 톤앤매너를 맞추는 방법이 가장 흔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컨텐츠 자체를 아주 유니크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이 세계관을 가져오면서 빙그레시우스라는 인스타툰의 주인공을 만들어내고 그 주인공이 약간 뭐 우리 브랜드의 제품들을 소개하는 B급 감성의 그런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세주 같은 경우도 제품을 보여주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고 오히려 이 백세주 마케팅 직원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이 백세주를 알리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인스타툰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세 번째 계정은 제가 책을 냈을 때 저희 책의 어떤 색감을 가지고 표지 색감을 가지고 좀 특이하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자체를 유니크하게 해서 톤앤매너를 맞추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트로 맞추는 경우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인스타그램 자체에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 글을 넣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지 안에 글을 넣을 때 폰트를 좀 통일감 있게 하는 거죠. 고딕체 뭐 한두 개, 그 다음에 뭐 명조체 한두 개, 또는 뭐 필기체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3개에서 뭐 한 4-5개 정도만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폰트에다가 색감까지 맞춘다면 컨텐츠가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브랜드들, 방송 미디어 그런 채널들도 이런 폰트와 색감을 거의 통일감 있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시고 나서, 그쵸? 24시간 후에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게 고정하는 것이 스토리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스토리 하이라이트도 이거를 커버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안 바꾸시면 가장 먼저 올라갔던 스토리가 그냥 보여지기 때문에 지저분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하이라이트의 커버를 변경하셔서 통일감 있게 하신다면, 프로필 사진과 하이라이트 커버, 그리고 컨텐츠까지 전반적으로 이 톤앤매너가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우리 브랜드의 색감을 좀 통일감 있게 색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사진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콘을 한다거나 이렇게 색감을 맞추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하이라이트를 통한 톤앤매너를 맞추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하나하나의 컨텐츠가 당연히 더 중요하지만 이 컨텐츠를 우연히 보고 온 사람에게 내 프로필의 어떤 구성,
그 다음에 썸네일의 구성에 따라서 이 계정을 팔로우할까 팔로우하지 않을까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이 썸네일이 가장 중요한데, 썸네일은 오른쪽 밑에 내 프로필에 들어갔을 때 하이라이트 커버 밑에 있는 9장, 그쵸? 또는 그 밑으로 더 보여지는 것을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뭐 위에 하이라이트가 있고 뭐 이렇게 소개란이 길다면 뭐 6장 정도까지밖에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6장이나 9장 정도가 보여지는 그 모습이 되게 중요한데, 가장 흔한 방식은 가로로 3열을 맞추는 방식이 있고요. 세로로 맞추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혹시 어렵다면 체크판 배열 방식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 이미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3열 방식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색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정말 깔끔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장을 한꺼번에 올리지 않으면 이게 전체적인 무드가 좀 깨지고 톤 앤 매너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똑같이 맞추려는 느낌보다는 덩어리로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저렇게 세로로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이 두 개의 방식보다 제가 조금 더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렇게 체크판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뉴스를 하나 올렸다면 그 다음에 사진을 올리고 다시 카드 뉴스를 올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사진을 올리면 되니까 세 장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깔끔해 볼 수 있습니다. 크몬 공식 계정처럼 노란색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검정색을 올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노란색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판 형식이 조금은 더 편하면서도 더 깔끔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께서는 가로로 이렇게 맞추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보단 이런 방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줄로 맞추거나 할 때 사진을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드라는 뭐 어플을 쓰거나 이러시면 그 어플에서 알아서 뭐 3장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6장 또는 9장까지 나눠주기도 하는데, 아까도 제가 앞에 살짝 설명드렸지만 프로필의 깔끔함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에 보이는 이 한 장의 이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거 프로필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썸네일을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3장으로 나눈다거나 그러면 피드에서 내 팔로워들이 봤을 때 이 아무 의미 없는 컨텐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도 보면 이게 무슨 사진인지 모르는 것처럼 이게 실제로는 낙타의 등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제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계정을 처음 만들 때 아니면 계정의 컨셉이 바뀌었을 때, 이런 경우에 하면 좋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기아로 사명을 변경했을 때 기아자동차에서 9장의 사진을 잘랐고 가운데 영상 하나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누르면 뭐 드론으로 이렇게 로고가 바뀌는 그런 콘텐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제대로 올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저렇게 자르는 방식은 대기업에서도 또는 기업에서도 또는 인플루언서들이 절대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장의 콘텐츠가 더 중요하니까 전체적인 느낌을 가져가는 건 좋지만, 그 여기서 예뻐 보이기 위해서 사진을 자른다. 심지어 뭐 이렇게 뭐 여성분들 보면은 또는 모델분들이 내 몸을 막 이렇게 아웃으로 나눠서 올리게 되면 어느 거는 얼굴만 보이고 어느 데는 뭐 발만 보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의하실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 수강생 분들 중에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여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피부, 단영구 뭐 이런 시술들이 얼굴과 살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무리 예쁜 얼굴이고 아무리 예쁜 눈이라도 그것만 계속 나오게 되면 조금 보기에 좋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판 형식으로 한다거나 세로로 하게 되면, 그러면 조금 다른 컨텐츠도 올리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컨텐츠가 중복되거나 이런 주제일수록 오히려 좀 섞어서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섞게 되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톤 앤 매너가 안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판 형식 또는 세로 형식으로 맞추면서 하시면 조금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에는 보관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시간이 지났고 톤 앤 매너에 맞지 않다, 이벤트를 했다. 그럼 이게 되게 화려하고 상업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전체적인 이 인스타그램 계정과 톤 앤 매너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벤트가 끝났을 때는 저거를 보관 처리로 이렇게 넘기면 이 컨텐츠 자체가 삭제되는 건 아니고 이 프로필 자체에서만 숨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톤 앤 매너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관 기능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고정 기능이 있습니다. 내 프로필의 고정. 이거는 틱톡에 있던 기능을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온 건데,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컨텐츠를 상위에 3개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 3개를 고정한 것이 컨텐츠로서 이미지가 비슷하다면 딱 이렇게 프로필에 들어왔을 때 깔끔해 보이는 거죠. 릴스의 썸네일도 이미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는 실제로 릴스인데 썸네일을 같은 디자인으로 했기 때문에 딱 들어왔을 때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콘텐츠에는 뭐 이미지도 있고 영상도 있고 글쓰기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영상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미지 제작과 그다음에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해시태그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만들고 제작을 해서 공유를 하려면 사진이 필요하긴 하죠. 예전 같았으면 사진을 그냥 찍어서 그냥 편집만 해서 올렸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컨텐츠만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정보를 주기도 하고 제품이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뭐 이미지에 글이 들어가기도 하고 디자인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데 디자인을 뭐 배워본 적 없다거나 툴을 다룰지 모르는 경우, 예를 들면 뭐 포토샵이나 뭐 라이트룸이나 어떤 이런 툴을 전혀 다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예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무료로 또는 이렇게 소액의 금액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툴은 캔바라는 툴이고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툴입니다. 우선 PC 버전이 있고 이 툴의 장점은 모바일 어플이 있다는 거. 요거랑 비슷한 거는 국내에 미리 캔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좀 다르기 때문에 우선 캔바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을 하시고요. 무료와 유료가 가능한데 처음부터 유료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무료로 쓰시면 되고 들어가시면 처음에 컨텐츠별로 사이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S 이렇게 들어가셔서 소셜미디어 들어가셔서 인스타그램 뭐 정방향 사이즈, 인스타그램 세로 사이즈, 인스타그램 스토리 사이즈 또는 릴스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저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이 사이즈들을 다 알아서 마케터들이 포토샵에 들어가서 다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냈었다면 요즘에는 이런 툴에 들어가면 사이즈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주제를 키워드로 넣기만 하면 수많은 템플릿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료가 아닌 무료로 먼저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바일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거기에 똑같이 로그인을 하시면 내가 따로 저장을 하지 않아도 PC에서 작업한 그거 그대로 모바일 어플에서 동기화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부분 컨텐츠를 만들 때는 PC에서 작업을 하지만 우리 팔로워들이나 우리 잠재 고객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PC로 보는 것보단 모바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모바일로 보게 되면 글자가 작거나 색감이 다르거나 뭐 이미지가 너무 안 보이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PC로 작업을 하셔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이 어플을 쓴다면 바로바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확인하기에도 좋고 바로 내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 채널에 공유하기에도 너무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사용해 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쓰시다가 이제 유료 템플릿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게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러면 유료 결제하시면 1년에 한 11만 원 정도로 구독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팀원 4명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도 예전에는 완전 무료였는데 지금은 부분 유료화가 됐는데 오히려 캔버보다 조금 더 비싼 경향이 있더라고요. 10몇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미니멀하기도 하고 더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제 두 개 다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에서도 무료 저쪽에서 무료로 사용하시다가 유료로 전환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이것도 저희 수강생 화장품 업계 대기업 브랜드인데 예전으로 치면 방판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요즘에는 온라인 SNS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이 폰트와 이 색감 때문에 다 약간 해치고 있는 경우였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우리 브랜드 분위기에 맞게끔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캔바에 가시면 템플릿도 있고 외국 툴이긴 하지만 한글 폰트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로 쓰게 되면 내가 다른 데서 받은 폰트를 갖다 넣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는 생각보다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는 글이 2200자까지나 써지기도 하고요. 내 팔로워가 조금 생기고 소통하는 계정들이 생긴다면 글쓰기에 오히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기처럼 쓰지 마시고 항상 보는 사람을 생각해서 말 걸듯이 쓰시면 좋고요. 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브랜드를 만들게 된 어떤 진정성 있는 얘기들 이거를 시작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다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제품만 올리는 것과 이 브랜드를 만든 이유, 운영하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힘든 거, 어려운 거, 좋은 점, 다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다 보면 브랜드의 일상, 브랜드의 뒷이야기처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그런 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반응들이 있던 것들을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 왼쪽 브랜드가 입욕제 회사인데,
엄청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품컷만 올리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이 브랜드를 만들게 된 이유, 우리 아이가 뭐 아토피가 있었는데 이렇게 수제로 만들어서 잘 됐다 이렇게 했더니 댓글도 안 달리던 어떤 그런 거에서 이제 댓글이 달리고 응원하게 되는 그런 컨텐츠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고객을 향한 어떤 마음들, 우리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요. 이런 것들도 꼭 드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저는 이 강의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브랜드를 위해서 이 고객을 위해서 배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개발하는 것들도 일부러 더 노출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우리 회사의 직원들 이야기, 대표님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더 많이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글쓰기가 2200자 거의 블로그 수준인데 그렇게 써지긴 하지만 블로그처럼 폰트를 크게 한다거나 폰트를 바꾼다거나 이런 건 사실상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띄어쓰기 잘하는 거, 중간중간 이모지를 넣어서 좀 강조하는 거, 해시태그를 중간중간 쓰면서 키워드를 또 강조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읽히게끔 글을 잘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또 되게 중요한 거,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우리 컨텐츠를 봤을 때 내가 글을 1000자를 쓰건 2000자를 쓰건 내 팔로워들한테 보여지는 건 거의 한 2줄만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 팔로워들이 또는 잠재 고객이 우리 컨텐츠를 봤을 때 이 글을 끝까지 읽어야 될 이유를 이 2줄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피라이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어그로일 수도 있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게끔 하는 그런 2줄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참여율은 좋아요, 댓글, 저장, 공유를 합쳐서 보통 참여율이라고 하는데 좋아요 숫자는 팔로워가 늘고요. 도달 노출이 늘면 좀 자연스럽게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에 되게 막 민감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댓글이 안 달리는 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소통을 안 하는 거구나. 아니면 내 컨텐츠가 유익하지 않구나. 근데 뭐 댓글은 좀 없는데 저장과 공유가 생기는 건 약간 컨텐츠적으로는 좋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장이 많이 생기고 공유가 많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저장, 공유,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함을 줄 수 있을지 또는 재미를 줄 수 있을지 또는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서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겠죠. 이어서 제가 강의를 꽤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자체도 1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 많이 듣기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 그런 Q&A를 좀 몇 개 뽑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인스타그램은 일주일에 몇 개 정도의 컨텐츠를 올리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올릴수록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무조건 많이 올린다고 또 좋은 건 아닙니다. 하루에 막 10장씩 올린다? 그렇지 않아요. 팔로워가 많고 그러면 뭐 유명하면 뭐 많이 올리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팔로워가 많더라도 알고리즘상 모든 팔로워들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팔로워가 좀 적은 상태에서는 20, 30%, 팔로워가 늘면 늘수록 10%에서 15% 정도밖에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린다고 해서 또 더 많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루에 1개 정도의 컨텐츠를 올리면 좋고 그게 조금 어렵다면 일주일에 3개에서 최소한 5개 정도의 컨텐츠를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컨텐츠를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그 컨텐츠에 댓글이 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답글을 해주면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 하나가 저장과 공유가 많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많이 올린다고 해서 막 좋지도 않은 컨텐츠를 도배한다고 해서 더 많이 퍼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게는 일주일에 3개, 가능하다면 5개에서 7개 정도. 그래서 1일 컨텐츠가 올라간다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적게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이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어느 시간대에 올리는 게 가장 좋은가요? 이거는 모든 SNS 채널이 비슷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근 시간, 점심시간, 그다음에 퇴근 시간, 잠들기 전쯤이 가장 좋은데 새벽 시간만 아니면 사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퇴근 시간부터 잠들기 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시, 8시, 9시 아니면 좀 더 늦게 10시, 11시 이 정도가 가장 좋긴 한데 타겟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어제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아이 둘을 키우는 주부
부모님을 이제 1대1 컨설팅을 하고 왔는데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뭐 10시, 11시에 넘게 자요. 보통 6퇴를 해서 10시, 11시에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상황마다 다르고 근데 그분의 타겟팅은 또 애기 엄마들이니까 주부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면 오전에 좀 시간이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10시, 11시에 올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왜 괜찮냐면 내가 시간이 날 때 업로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날 때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하고 다니면 기존에 소통하던 계정도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정, 잠재고객 찾아다니는 것만으로도 평소 내 컨텐츠 대비 20%, 30% 이상은 노출 도달이 확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리는 게 좋냐? 내가 시간이 날 때. 새벽만 아니라면 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 시간, 잠들기 전에 내가 시간이 날 때 업로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로드하고 꼭 찾아다니면서 소통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세 번째 질문. 인스타그램 해킹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어떤 단톡방에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해킹 당하신 분들 다시 물어보고 저도 사실은 계정 하나가 해킹된 적도 있는데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는데 해킹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나마 안 당하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2단계 인증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2단계 인증을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들어가 보세요. 인스타그램 설정 들어가시면 예전에는 그 설정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설정의 맨 위에 보면 계정센터라고 있습니다. 계정센터에 들어가시면 비밀번호 및 보안이 있고 거기에 2단계 인증이 있어요. 그래서 2단계 인증을 해놓으시면 보통 인스타그램을 만드실 때 스마트폰으로 만들죠. 이메일로 만드는 방법, 뭐 페이스북 연결해서 만드는 방법, 폰 번호로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스마트폰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른 PC로 로그인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뭐 연관된 어떤 뭐 프로그램, 어떤 어플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문자나 이런 걸로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2단계 인증이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해킹 시도가 올 때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킹의 위험에서 조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지금은 페이스북과 꼭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과 연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특히 어떤 광고를 위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만들고 연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페이스북을 또 전혀 안 하고 방치해 놓고 뭐 거기도 2단계 인증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 그러다 보면 페이스북이 해킹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결된 인스타그램 계정도 같이 해킹이 됩니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과 연결된 인스타그램 계정이라면 페이스북도 중간중간 들어가서 해킹 혹시 당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보고 2단계 인증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인 척하고 이메일이나 어떤 DM 같은 게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 계정은 한 3만 팔로워,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스타일의 계정은 한 17만 팔로워 정도 되거든요. 팔로워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인 척하고 많이 오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 저작권 위반했어. 이 계정 네가 운영자냐?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위반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누르세요. 링크를 누르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거를 누를 경우 해킹 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는 이제 인증 배지, 블루 배지죠. 그거 같은 경우도 사칭 이메일을 통해서 블루 배지 신청했으면 여기 눌러서 확인해야 된다. 이래서 또 해킹 당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뭐 유명인이나 뭐 셀럽이나 연예인들 중에서도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메타 베리파이드라는 서비스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런 이제 해킹에서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월 구독료를 받습니다. 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를 내면 배지를 줍니다. 저도 실제로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2개 계정 다. 너무 이렇게 약간 불안하고 저는 이게 저의 어떤 업인데 계정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2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는데 그걸 받게 되면 인스타그램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안전하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1대1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이렇게 매칭이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너무 내가 좀 불안하다. 이런 경우는 메타 베리파이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용할 때는 처음에 말했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서 이름란에 내 본명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증을 거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증과 똑같은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한글이 싫다 영어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여권을 넣어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어쨌거나 본명이 또 영어로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내 계정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장 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나 쉽게 따라하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강의를 진행한 황규진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